오전 9시 정각. 딱 이 순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수조 원의 돈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그 거대한 물결의 첫 파도가 바로 이 9시에 터집니다. 그리고 이 한순간에 어떤 사람은 단 30초 만에 한 달치 월급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30초 만에 그 월급을 잊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시초가의 원리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건 시가 베팅, 즉 시초가 매매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시초가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왜 어떤 종목은 9시에 갑자기 30% 뛰어있고 어떤 종목은 갑자기 30% 꺼져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세요? 모른다면 지금 여러분은 눈을 감고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달라집니다. 시초가 매매의 원리부터 실전 종목 선정, 진입 타이밍, 손절 기준까지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잡아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차트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먼저 핵심 원리부터 시작합니다. 시초가. 말 그대로 그날 장이 열리면서 처음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9시에 딱 맞춰 거래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전날 밤부터, 아니 그 전날 장마감 직후부터 이미 승부는 시작됩니다. 오전 8시 30분 국내 증시에는 동시호가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30분 동안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9시 전각 거래소는 그 주문들을 모두 모아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성립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격을 계산해냅니다. 그게 바로 시초가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시간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8시 31분에 넣은 주문이나 8시 59분에 넣은 주문이나 똑같이 취급됩니다. 오직 가격과 수량만이 체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날 밤 공시가 하나 터지거나 미국 증시가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새벽에 굵직한 뉴스가 나오면 이 동시호가의 매수 매도 주문이 폭발적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9시 전각, 전날보다 15%, 20%, 심지어 30% 위에서 장이 열리는 종목이 탄생합니다. 이걸 갭상승이라고 합니다. 반대가 갭하락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썸상 들어보셨죠? 장이 열리자마자 상한가 30%로 직행해서 시가고가 저가 종가가 전부 같은 가격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차트에 점 하나만 찍히는 것처럼 보여서 점상이라고 부릅니다. 매수 대기 물량이 매도 물량을 압도적으로 초과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반대가 점하,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초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데이터로 보면 명확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하루 중 거래가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이 바로 장 시작 후 9시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하루 전체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이 짧은 30분 안에 쏟아집니다. 변동성이 가장 크고 기회도 가장 많고 위험도 가장 큰 시간대입니다. 시가 배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 30분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2025년 3월 출범한 이후 개인 투자자의 거래 참여 비중이 약 86%에 달합니다. 개인이 이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원리를 모른 채 감으로 진입하다가 세력의 개미털기에 걸립니다. 갭상승을 보고 흥분해서 바로 눌렀다가 순식간에 역으로 빠지면서 손절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갭상승 직후 시초가가 형성되면 세력이 먼저 물량을 털어냅니다. 개미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력은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 직후 첫 번째 울림이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매번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 차례차례 공개할 겁니다. 전날 밤 10분 루틴 하나가 다음날 오전 9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전날 밤이 승부처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9시에 차트를 열고 빠르게 오르는 종목을 보고 손이 나갑니다. 그게 패배의 시작입니다. 진짜 시가 베팅 고수들은 9시가 되기 훨씬 전 전날 장마감 직후부터 이미 내일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 챕터에서 그 루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딱 10분짜리 루틴인데 이게 다음날 9시를 완전히 다른 경기로 만들어줍니다. 체크해야 할 항목은 총 5가지입니다. 하나씩 뜯어봅시다. 첫 번째, 전날 종가 기준 거래량 폭발 종목 스캔입니다. 오후 3시 30분 장이 마감되면 그날 하루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 순위가 HTS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단순히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핵심은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율입니다.
평소 10만 주 거래되던 종목이 갑자기 200만 주가 터졌다면 이건 누군가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평균 거래량 대비 200% 이상, 즉 2배 이상 터진 종목을 먼저 걸러냅니다. 이건 세력이 들어왔거나 강력한 재료가 있거나 둘 다이거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날 아침 시초가에서 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 여부 확인입니다. HTS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화면을 열면 그날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얼마나 샀는지 바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의 3대 주체는 개인, 기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중 덩치가 가장 큰 건 기관과 외국인이에요. 이 둘이 같은 종목을 같은 날 동시에 사들였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기관은 리서치팀이 있고 외국인은 글로벌 정보망이 있습니다. 이 두 주체가 모두 매수에 나섰다면 그 종목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3일에서 5일 연속으로 기관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더 강력합니다. 개인들이 보기 전에 이미 큰 손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 당일 공시와 뉴스 재료 확인입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오후 6시에서 자정 사이에 쏟아지는 공시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대규모 계약 체결, FDA 임상 성공, 신사업 진출, 다회사 상장 추진 같은 공시 하나가 다음날 시초가를 30% 위로 밀어버립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한 바이오 종목은 임상 착수 공시 하나로 다음날 장 시작과 동시에 19% 이상 갭 상승했고 외국인이 한 달간 91만 주 이상을 쓸어 담았습니다.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그리고 각 증권사 HTS 뉴스창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의 연속성입니다. 오늘 하루만 반짝 나온 뉴스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이어질 재료인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연속성 없는 재료로 뜬 종목은 다음날 아침 고점에서 바로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옵니다. 네 번째, NXT 애프터마켓 가격 흐름입니다. 2025년 3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저녁 8시까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 베팅에 엄청난 변수가 됩니다. NXT 애프터마켓에서 특정 종목이 오후장 마감 후에도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면 그 종목은 다음날 시초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본장에서 강했던 종목이 애프터마켓에서 힘없이 빠진다면 다음날 아침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형주의 경우 NXT 애프터마켓 거래량이 본장과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시장을 보지 않고 다음날 시초가를 예측하는 건 절반의 정보로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 증시와 선물 확인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전날 밤 나스닥이 3% 이상 급등했다면 다음날 아침 코스닥 기술주들이 갭상승으로 출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미국 선물이 새벽에 급락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시초가가 눌릴 수 있습니다. 자정 이후에도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하는 습관이 다음날 아침의 판단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이 5가지를 전날 밤 딱 10분 안에 점검하는 게 시가배탕의 진짜 시작입니다. 9시에 차트를 보는 사람은 이미 늦은 겁니다. 다음은 이렇게 고른 종목을 들고 9시 정각에 어떻게 진입하는지 3가지 패턴별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9시 정각입니다. 전날 밤 공들여 고른 종목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손가락이 매수 버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누릅니까? 아니면 기다립니까? 사실 이 질문의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종목의 패턴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게 오늘 영상에서 공개할 3가지 진입 전략입니다. 패턴 A, 패턴 B, 패턴 C.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진입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패턴인지 먼저 파악해야 돈을 법니다. 패턴 A부터 시작합니다. 강력한 재료가 장 시작 전에 이미 시장에 알려진 경우입니다. M&A 공시, FDA 승인, 대규모 수주 계약 같은 굵직한 재료 말입니다. 이런 종목은 동시효과 단계에서 이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8시 50분에 HTS 예상 체결가를 보면 이미 15%, 20% 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패턴은 눈치 싸움입니다. 재료의 무게가 확실하다면 동시효과 마감 직전인 8시 55분에서 8시 59분 사이에 시장가로 주문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9시가 되고 나서 시초가가 형성됐을 때 그 가격을 지켜주느냐입니다. 시초가를 형성하고 나서 바로 그 아래로 깨지면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시초가 붕괴는 재료 소멸의 신호입니다. 그 순간 이후에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반대로 시초가를 지키면서 추가 상승하면 그게 진짜 재료입니다. 패턴 B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상황입니다. 5% 이상 갭상승으로 시작했는데 9시 직후 갑자기 주가가 빠집니다. 이걸 보고 공포에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개미 털기입니다. 세력은 아침 시초가 직후 약한 손들을 털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버립니다. 호가창이 탄탄하지 않은 장 초반에 물량을 쏟아내서 순간 3에서 4% 급락을 만들고 공포에 탈출한 개미들의 물량을 저점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이 함정을 피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초가 돌파를 기다리는 겁니다. 9시 직후 주가가 한번 눌리고 그 눌림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시초가 가격 위로 올라오는 순간 그때 진입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5분봉 기준으로 시초가 가격 위에서 양봉이 하나 완성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갭상승 직후 바로 뛰어들었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4%를 보고 손절한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항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다리십시오. 그 눌림이 오히려 선물입니다. 패턴 C입니다. 이건 반대 방향의 전략입니다. 전날 좋은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맞으면 이게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파락 폭이 전일 종가 대비 3% 이내여야 합니다. 3%를 넘어서면 진짜 하락 추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봉 차트에서 양봉 이후 3일 연속 하락 음봉이 나온 흑산병 패턴이어야 합니다. 이 패턴에서 미수 반대 매매 물량이 시초가를 강하게 눌러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점에서 저점 매수세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당일 큰 폭의 반등이 나옵니다. 미국 증시 급락처럼 외부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눌린 종목도 이 패턴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전약 구간 패턴입니다. 이때는 시초가 자체가 당일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초가 근처에서 분할 진입하고 당일 반등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세 패턴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올인하지 말 것. 분할 진입이 기본입니다. 진입 자금의 절반만 먼저 넣고 방향이 확인된 이후에 나머지를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멘탈을 지켜줍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시초가 구간은 예측이 빗나갈 수 있는 가장 변동성 높은 구간입니다. 분할이 리스크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 보려고 하면 어떤 종목은 잘 맞는데 또 어떤 종목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건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좋은 매매 패턴을 익히고 대장주 종목을 포착하는 노하우를 알게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으로 조건 검색식 이북책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영상에서 알려드린 기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시장에서 세력이 가장 강하게 매집하기 시작하는 대장주를 선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주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료 나눔 조건 검색식 책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단타 매매 종목을 스스로 포착하는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전자책은 세력 주종 조건 검색식 33입니다. 책의 저자는 매일 대장주를 잡아내면서 수시로 수익을 인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7억 원의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자도 처음 시작은 50만 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소액으로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라도 누구든지 종목 선정 노하우를 배워서 월천, 월억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조건 검색식을 읽고 공부해서 노하우를 익히면 10만원, 20만원으로 출발하는 소액 투자자도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내면서 성장하고 그것을 넘어서 월천, 월억 투자자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전자책 조건 검색식 무료 나눔은 구독자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 라고 인증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 방법은 영상 채널 클릭하고 프로필에 있는 무료 조건 검색식 전자책 선물 무료 공부방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시고 질문에 따라 답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독자인지 확인하고 세력이 매집하는 대장주를 포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립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익힌 기법으로 종목을 제대로 골라서 어떤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손절과 익절,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패턴 A, B, C 다 알아도 결국 계좌가 녹습니다. 계속 집중하세요. 지금까지 주식으로 손해보신 분, 그 손해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잘못된 종목을 골라서
타이밍을 놓쳐서?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계좌를 녹이는 진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손절을 못한 것, 그리고 익절을 너무 빨리 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심리입니다.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건 차트 분석 실력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먼저 손절 얘기부터 합니다. 왜 우리는 손절을 못할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뇌는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10만 원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반이나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주식을 팔면 뇌는 그걸 패배의 확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팔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다 5%가 10%가 되고 10%가 30%가 됩니다. 처음엔 단타로 시작했는데 강제로 장기 투자가 되는 그 상황.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죠? 그게 바로 손실 회피 편향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면 시가 베팅에서 손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초가 매매 기준으로 손절 라인은 진입가 대비 마이너스 2.6%에서 3% 사이입니다. 이건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초가 부가는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손절. 폭이 너무 좁으면 일반적인 등락에도 무조건 손절이 나갑니다. 반대로 너무 넓으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구간이 바로 2.6%에서 3%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손절 라인은 반드시 주문을 넣기 전에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진입하고 나서 손절을 어디서 할지 생각하는 건 이미 감정이 개입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HTS나 MPS에서 자동 손절 주문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손절을 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손절을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빠른 책임 수용, 그게 다음 기회를 위한 작은 보전입니다. 이번엔 익절입니다. 익절은 손절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올랐을 때 팔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기다리다가 다시 내려와서 결국 본전에 파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것도 심리학에서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는 인간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려는 본능이 작동해서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아버립니다. 시가 베팅의 익절 기준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진입가 대비 플러스 3%에서 5% 구간에서 1차 익절, 강한 재료가 있다면 5% 이상에서 추가 보유 판단입니다. 수익이 익절 목표에 닿으면 전부 팔 필요는 없습니다. 절반을 먼저 팔아 수익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더 지켜보는 분할 익절 전략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이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전일 대비 50% 이상 급감하면서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게 1차 매도 신호입니다. 세력이 슬슬 손을 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망설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물타기입니다. 손실 중인 종목에 추가 매수하는 건 단타에서는 금물입니다. 시가 베팅은 단기 승부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나와야 합니다. 물타기는 손실을 2배로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몰빵 투자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한 종목에 전체 투자금을 몰아넣지 마십시오. 시가 베팅용 자금은 전체 투자 자산의 10에서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베팅에서 계절에 우상향시키는 공식은 단순합니다.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이게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입 전에 손절가와 익절가를 먼저 입력하고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십시오. 다음은 2025년 이후 달라진 시장,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시가 베팅 자체의 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신 정보를 공개합니다.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쓰고 계신다면 이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시가 베팅의 모든 기술이 2025년 3월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시장 구조를 모르면 절반의 효율도 못 낸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2025년 3월 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즉 NXT라고 불리는 대체거래소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거래소 KRX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NXT가 등장하면서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이 하루 6시간 30분에서 무려 12시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게 시가 베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주 크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뀝니다. 출범 1년이 지난 2026년 3월 기준으로 NXT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출범 초기 대비 무려 8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약 8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대형주의 경우 이미 프리마켓 거래량이 본장 수준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은 프리마켓입니다.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NXT에서만 단독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프리마켓은 KRX 동시호가와 달리 단일가가 아닌 접속매매 방식입니다. 즉, 주문을 넣는 즉시 체결됩니다. 그래서 시장가로 높은 가격의 매수 주문을 넣으면 바로 그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핵심 변화가 있습니다. NXT 출범 이후 KRX 예상 체결가 공시시간이 기존 오전 8시 40분에서 8시 50분으로 10분 단축됐습니다. 예전에는 8시 40분부터 예상 시초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8시 50분부터 단 10분만 볼 수 있습니다. 8시 40분부터 보이던 예상 체결가가 사라졌다고 당황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프리마켓을 시가 베팅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프리마켓에서 특정 종목이 전날 KRX 종가 대비 강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면 그 종목은 다음날 9시 KRX 정규장 시초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프리마켓에서 힘없이 내려가는 종목은 정규장 시초가가 눌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프리마켓 가격이 아무리 크게 변해도 다음날 KRX 정규장 기준 가격은 무조건 전날 KRX 종가입니다. 프리마켓에서 5% 올라 있어도 9시 KRX 정기장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고 프리마켓에서 올라간 가격만 보고 이미 갭상승이 반영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은 애프터마켓입니다. 오후 3시 30분 이후 저녁 8시까지 NXT에서 거래가 이어집니다. 시가 베팅 종목 선정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애프터마켓 흐름이 이제는 다음날 시초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단서가 됐습니다. 실제로 출범 1년이 지난 2026년 2월 기준 NXT 프리마켓 참여 계좌가 하루 평균 84만 개, 애프터마켓은 66만 개에 달합니다. 84만 명이 매일 아침 8시에 이미 시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매수 매도 심리가 KRX 예상 체결가에 영향을 주고 9시 시초가를 결정하는 수급의 방향을 미리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달라진 것은 수수료입니다. NXT는 KRX 대비 평균 30% 낮은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SOR, 즉 스마트 주문 시스템이 자동으로 더 유리한 거래소로 주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거래소로 주문이 나가고 있는지 HTS 설정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프리마켓에서 가끔 1주짜리 주문으로 상한가나 하한가가 형성되는 황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프리마켓이 접속 매매 방식이라 유동성이 적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출범 초기에는 이런 고의적 시세 조정 시도도 있었고 넥스트레이드가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특정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로 뜬다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래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초가 베팅의 원리부터 종목 선정, 3가지 진입 패턴, 손절과 이절 기준, 그리고 2026년 현재 달라진 NXT 시대의 실전 규칙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시가 베팅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어려운 시장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